자,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하락의 시작일까? 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좀 키우긴 했어요. 물론 보합고에서 노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하방 압력을 키우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것 역시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양자 컴퓨터 하락의 이유가 뭔지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유역 증시가 지금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살짝 아래로 삐그덕거리게 됐지만 분명히 어쨌든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시장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은행주들의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돼주면서 오히려 시장은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양자 섹터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게, 일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기간에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조정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방송을 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사실 제 방송을 꾸준히 봤다라고 하면은 어제 같은 시장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양자 컴퓨터 하락의 이유와 함께 선 하나만 기억하라 했어요. 지금 양자 컴퓨터들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뭐다? 1. 시장가로 매수하지 마라. 늘 이 선을 기점으로 아래로 매수를 걸어둬라. 이미 저와 함께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작년부터 제 방송을 꾸준히 보고 챙겨보셨던 분들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적게는 뭐 3배, 4배, 많게는 10배 수비 이상 수익을 보고 있고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하는 분들에게 제가 시장가로 당장 매수하세요는 사실 물량을 떠넘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방송을 할 때마다 했던 거는 시장가 매수 절대 금지,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데 최소한이 뭐다? 이 선조차만 비교해도 된다. 선만 봐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했을 때 1번, 내가 단타로서 접근할 거냐? 단타로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뭐라 했습니까? 5일선만 지키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5일선 터치하고 반등하는 거 봐라.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스윙 개념으로 볼 거다. 20일선 보라고 했죠.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이 사이 구간대가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가 될 거다. 그리고 3번,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다. 그럼 62평을 봐라.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거다. 그러면은 62평 대까지 조정을 주더라도 62평 대만 타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불안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에도 이거 기억하라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볼게요. 자,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22평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52평과 12평 사이에서 노는 모습, 그리고 지켜주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키퀀텀이라는 종목. 자, 아키퀀텀 같은 경우도 52평대 지켜내면서 얘기했던 52평과 22평대가 스윙으로 볼 거면은 분할 매수 구간이 된다. 단타로 볼 거면은 52평대 지켜내는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스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게 단타로 단기 수급이 많아서 그런지 52평대를 터치하고 밑꼬리를 쫙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단타로 본다고 하면 52평대 터치했을 때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 아니면 52평대 이탈했을 때가 매도하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뭐다? 22평대와 52평대 사이를 계속해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주면서 스윙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런 구간대가 뭐가 된다? 분할 매수 구간대가 된다 라는 거겠죠.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52평대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런 게 뭐다? 단타로 볼 거면 52평대를 봐라. 디웨이브 퀀텀의 차트 지금 뭐하고 있다? 52평대 근접 오지도 않고 올라고 하니까 꼬리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죠. 요 퀀텀 컴퓨팅의 차트 역시도 얘는 지금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5, 20평, 사실 이게 52평대, 20평대 분할 매수를 하기엔 굉장히 적긴 한데
이 구간대 찍고 꼬리를 다는 모습.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스윙으로 볼 거냐 단타로 볼 거냐 아니면 장기로 볼 거냐 이 구간에서의 매수 흐름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길게 어느 정도는 한 달 정도는 또 봐야 돼요. 그럼 이 구간이 과연 이게 하락하는 구간이냐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이겠죠.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아준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스윙 개념으로 보고 22평과 52평 사이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꼬리를 길게 단다. 그럼 이런 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빠질수록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이 지금 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하락의 이유를 알고 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유역 증시, 이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하락을 하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사실상 유역 증시에 이렇게 하락하는 섹터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테마를 타지 못한 섹터들은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테마를 탄 섹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해요. 왜?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미국의 기본적인 옵션 만기일이죠.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 주 목요일이죠. 도대체 목요일 맞나? 도대체 목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뭐 한다? 미국 같은 경우가 셋째 주 금요일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17일, 내일이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옵션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거는 사실 저도 옵션 매매는 안 합니다. 예로부터 이제 선물 옵션 자체는 도박이다. 이걸로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개념만 과거부터 이해를 하고 가고 있지 실질적인 선물 옵션을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이거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다만 제가 이게 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옵션이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를 이해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 그러니까 뭐냐? 옵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승에 베팅하거나 이게 우리가 콜이라고 표현하죠. 상승에 베팅하거나 하락에 베팅합니다. 하락.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갔을 때 상승에 베팅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상승에 베팅했을 때 돈을 줄 거고요. 하락에 베팅했을 때 하락하면 돈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쳤을 때 보험금을 타기 위한 보험에 가입을 하죠.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그냥 보험이라 보면 돼요. 보험. 그래서 내가 수수료를 주고 아니면 보험금을 주고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다쳤을 때 다쳤다는 건 예를 들면 상승했다 아니면 하락했다 라는 거겠죠. 그럼 보험사에서는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옵션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이제 이 청산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승에 베팅했어요. 그럼 상승을 했다. 그럼 마켓 메이커스라고 해서 이게 옵션을 판매하는 주체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돈을 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니면 하락에 베팅했다. 하락했으면 돈을 주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뭐냐?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수수료를 가지고서 최소한의 지불을 해야지만 뭐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이 상승과 하락을 베팅한 사람의 중앙값을 맞추는 거예요. 중앙값.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 옵션에 대한 흐름을 분석할 때 뭐를 보게 되냐고 하면요. 이 행사값을 감마 그래프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이게 뭐 스트라이크에 의한 감마 노출이라고 하는데 그냥 행사값의 감마 분포 그래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뭐 콜 옵션, 풋 옵션 뭐 다양하게 하겠죠. 그 중에서 풋 옵션이 훨씬 더 이렇게 많다. 이 미터가 아니라 이게 단위죠. 미터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훨씬 더 많다. 계약 내용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풋이 이렇게 훨씬 더 많고 콜이 이렇게 훨씬 더 많고 이 중앙값을 맞췄을 때 73.35라는 감마 플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다? 이게 이제 마켓 메이커스 입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으로 치면은 이게 중앙값이 됐을 때 뭐가 된다? 최소한의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최대한의 수수료를 떼면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이익을 남기는 거겠죠. 이익. 그러면 말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이 감마 플랩이라는 옵션 판매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거는 매일매일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73.35라는 거는 이 전날 옵션 이 거래의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73.35라는 중앙값이 설정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이온큐라는 기업의 지금 보면은 뭐합니까? 아이온큐라는 기업의 주가를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다. 어제 분명히 전날의 기준으로 73.35가 중앙값이 설정이 됐는데 지금 80달러에서 지금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지금 중앙값 이상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뱉어내야 될 돈이 너무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지의 수단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해지의 수단으로 그래서 이 중앙값에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요. 이 중앙값에서 멀어질수록 매도 압력을 키웁니다. 중앙값과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멀어진다. 다시 더 빠진다. 그럼 다시 매수를 함으로써 최대한 맞추려고 해요. 그런 이 옵션의 흐름에 따라 하방 압력과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80달러에서 시작해버리니까 뭐합니까? 하방 압력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니까 주가 급락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누가 나옵니까? 개인의 투매도 달라붙겠죠. 투매 달라붙으니까 낙폭이 또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가 매수 집어넣어서 최대한 꼬리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가 매수 유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상방에서 하방 압력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일이죠. 내일까지는 위아래 하방 이런 중앙값에 맞춰가지고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늘 옵션 만기일에는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테마주가 아니다. 테마주가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엄청난 테마주예요. 지금 제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일부는요, 양자 컴퓨터 지금보다 10배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노래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미친놈아라고 욕하는 분도 계세요. 왜? 이걸 지금 뭐 10배 수비 올라갔는데 이게 더 올라가겠냐고 하면 지금 이거 팔아야 될 듯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10배 올라갈 거다 하는 분들은 여기 이런 분들이 뭐 옵션을 엄청나게 재밌게 하는 분들이다. 그럼 콜 옵션을 엄청나게 걸 거고요. 막 저 욕하는 분들은 풋 옵션 엄청 걸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의 괴리감이 계속 늘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니까 테마가 강하게 불면 불수록 콜 옵션, 풋 옵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고, 사실상에 지금은 또 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주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냥 그 뭐만 보면 된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차트 5, 20, 61선 3개 정도만 판단하셔가지고 흐름을 이해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되지,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